소확행하다가 소도둑 될 수도. 직장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확행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란 말이죠. 사무실에 있는 물품들, 예를 들어 커피 믹스, 휴지, 가위, 종이 등을 집으로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간식을 대량으로 훔쳐가거나 개인 자료를 회사 프린터로 대량 인쇄하는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직장 내 물품 절도의 문제점은 기업이 입는 소소한 피해 규모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 소확행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염 연구원은 직장인이 회사 내 비품을 훔치면서 쾌감을 느끼는 심리를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직장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서 보복을 한다는 보복성 쾌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도의 쾌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사무실 비품 등을 훔치면서 절도의 쾌감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직장, 직원 절도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시간, 물품, 돈, 정보 4가지입니다. 시간의 경우 일하는 시간에 흡연 및 잡담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주식 거래,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는 것도 시간 절도에 해당합니다. 근무 시간에 속눈썹 연장을 받은 공무원도 있었는데요. 작년 6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 시간인 오후 3시에서 4시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아이의 모유 수유를 위해 수유실에 갔다가 이 상황을 보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무원들은 금방 끝난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고 결국 신고자는 수유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을 경징계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대전시가 취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직원들의 절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의 데이빗 웨일즈 경영학과 교수 역시 사무실에서 펜을 훔치다 점점 큰 범죄자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메론 카운티 소년원 직원 길버트 에스카밀라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는 9년간 소년원에 납품되는 고기를 빼돌려 중간업자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작은 단위로 집에 가져갔다고 밝혔는데 결국 규모가 커지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9년간 고기를 빼돌려 판매한 규모는 130만 달러, 한화로 약 15억 6,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텍사스주 법원은 그에게 5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몰래 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영업비밀을 외국 회사에 빼돌린 한 자동차 부품업체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협력업체만 받아볼 수 있는 비밀 자료를 외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등에서도 퇴사한 직원이 유출한 파일로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런 대형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나 물품 등이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나 물품이지 개개인의 이윤을 위해 마련된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 연구원은 신입사원 교육이나 직무교육 때 사무실의 비품, 정보 등이 공적 재산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게 좋다고도 했습니다. 또 사무실 구성원이 주체적으로 비품을 아끼면 월급을 올려주는 방안 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